올해부터 부산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부산업체가 참여할 경우 부산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우고 정비 사업도 조금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확정고시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적용받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역업체가 100% 단독으로 수주할 경우 20%의 용적률을, 50%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16%의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경우 6%, 설계자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50% 이상이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도급과 하도급 그리고 설계에서 모두 지역업체를 쓸 경우 최대 31%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대 20%이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1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역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부산시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구역은 33개 구역에 2만 4천여 세대. 부산시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일수록 인센티브 기대 효과가 커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늘고 정비 사업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부산이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각국 선수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날씨, 시차, 훈련시설, 이 모든 조건이 딱 떨어지는 부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부산시는 때 아닌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외국 선수단을 위한 부산시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날씨와 동일한 시차, 편리한 교통, 부산을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서유럽 국가 야구 대표단이 현장 실사를 다녀갔고 중남미 수영 대표팀 등 3-4개 팀이 부산시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전지훈련 오시는 선수들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료기관, 부산이 소재한 의료기관과 함께 MOU도 체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외신들 역시 선수단 건강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CNN은 성화 봉송 루트의 방사능 오염을 보도하면서 원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력 비판하고 Some have said that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Japan not really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and also wha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alled basically a misguided faith by the Japanese. LA타임스는 선수단이 피해 지역에 1-2주 머물면 암 발병 가능성이 매일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일본 체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사전 훈련지로 택하는 각국 선수단 규모가 전체의 15%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국 선수단 유치 경쟁에 국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국제레슬링연맹에 사전 훈련 캠프를 유치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랑 비교하면 500명 정도 숙박도 하셔야 되고 경제 효과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시에. 부산시는 때 아닌 특수를 기대하며 이번 달 IOC를 직접 방문해 외국 선수단 유치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폐업이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한 업체는 100곳 가운데 65곳에 불과했고 숙박, 음식점 업 10곳 중 8곳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자영업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챙기지 않는 등 실태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대표 대학 신입생 환영회 시설인 오마이랜드의 폐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지난 1985년 개관한 오마이랜드 부산을 운영하고 있는 해와학원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재정 적자와 이용객 감소로 오마이랜드를 휴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리인 정도만 남아있어서 오는 4월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래구의 쓰레기 대란이 구청과 쓰레기 처리 업체 사이에 부당 수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쓰레기 처리 업체는 1년 동안 처리한 쓰레기 양이 1,500톤이나 차이가 나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적발됐는데요. 구청도 고의성이 없다며 업체 해명을 인정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는 등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래에서 서면 구간 BRT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첫 주말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BRT 개통 이후 첫 주말 차로가 줄어든 탓에 일부 정체가 빚어졌지만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고 텅 빈 전용 차로도 버스 운행이 원활했습니다. 승용차에선 교통체증에 대해선 부산시는 경찰과 함께 신호체계를 손봐 교통 상황을 안전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무렵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40에서 8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20에서 60mm의 비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건조주의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겠지만 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5.5도로 예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대기가 탁하다 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요. 부산은 대기질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으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11도, 양산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당분간 심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울 이색 스포츠로 자리 잡은 해운대 북극곰 축제가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위를 날려버리며 새해 기운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해운대 해변에 후끈한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5천여 명의 인간 북극곰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푼 뒤 카운트다운에 맞춰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살부터 최고 86살까지 15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외국인 참가자까지 차가운 겨울바다의 짜릿함을 즐겼습니다.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들어갈 때 물이 너무 차가워서 놀랐는데 수영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도 안 추워요. 초대 가수로 온 가수 노라조도 지난해 공연 당시 약속대로 시민들과 바다에 들어가 추억을 남겼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 스포츠로 선정한 해운대 북극곰 축제는 올해로 33회째를 맞았고 시민들의 성원 속에 내년을 또 기약했습니다. 지금 이 열기 때문에 추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짱! 최고예요. 내년에는 꼭 올 거예요. 오, 화이팅! 새해 첫 일요일, 부산의 겨울바다는 새해 소망을 품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겨울철이면 에너지 빈곤 세대를 돌며 연탄 기부 활동을 펼치는 산복마을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대표인데요. 연탄 후원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활약을 멈추지 않는 강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현지호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이 깊어질 때마다 산복마을 곳곳을 누비는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대표. 연탄 기부가 크게 준 올해 연탄 나눔 15년 차인 그는 더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어려운 거고요. 또 이렇게 후원이 안 될 때는 후원이 안 될 때 어렵고 또 봉사자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봉사자가 오지 않은 게로 괴롭고 그래서 매 순간이 뭐 살얼음판이고 늘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장 수준을 유지하던 기부와 후원이 지난 2017년 이후에는 매년 30%가량 줄어들고 있지만
연탄값은 오히려 크게 뛰면서 연탄은행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후원을 보내주시고 후원이 이렇게 급감하거든요. 1월, 2월 달에도 충분히 후원과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그 연탄난방 세대들이 온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 나눔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정칠 대표. 연탄을 나누며 가끔씩 목격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이 그 이유입니다. 또 옆에 이제 연탄 쌓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가 초코파이하고 요거트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하러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또 부산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어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연탄 기부를 넘어 부산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게 강 대표의 목표입니다. 에너지 종합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연탄만 한 것이 아니고 연탄 난방만 해서 어려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 보일러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시가스를 가지고 계시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난방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 대표는 시청자들에게도 새해 인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울산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융복합단지 공모에 모두 선정됐습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예비 지정을 받는 등 잇따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울산이 국내에서 수소 산업 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로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공사 한창인 태화강역. 일대 수소 메가스테이션이 들어섭니다. 수소 버스와 승용차, 청소차 등을 위한 대규모 충전시설이 갖춰지는 겁니다.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8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과 요양병원, 학교 등에는 수소 연료전지가 설치됩니다. 수소 전기차 대량 생산에 대비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도 수소 충전소가 세워집니다. 10km 길이의 수소 배관망이 새롭게 깔려 이 같은 수소 대량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 사업에도 응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수소 모빌리티 부품 성능 인증 지원 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비 등 2,381억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은 최근 수소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되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 또 수소 시범도시 이런 계속 번져나가면서 울산형 일자리가 엄청나게 확대돼 갈 것으로 보여서 그 하나의 8번째 다리로 하고 이 같은 성과 덕분에 울산은 수소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 부담금 감면, 제품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이 전국 최대 수소 생산 유통 도시라는 특징을 잘 살려 수소 시티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들을 무난히 통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오늘 부산 고법에서 열립니다. 최인철, 장동익 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으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진구 연지동의 한 문구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문구점 주인이 촛불을 끄지 않고 진열돼 놔둔 채 퇴근했다 불이 옮겨 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과실로 인해 물건을 태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부산의 고용률이 10개월째 상승세에 있고 특히 지난 2017년 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였던 64세 이하 고용률이 65.2%로 4위까지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년 4.1%로 6위였던 부산의 실업률도 지난해 3.1%까지 내려가면서 3위로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분기 44.6%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시가 주요 물류수송 도로에 진입 차량과 보행자 유무를 감지해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감응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류수송 도로 교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만 적색 신호가 켜져 물류수송 차량의 직진 신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교통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 가락대로와 녹산대로 등 주요 항만 물류도로의 교통 상황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다 지난해 폐업한 구포 개시장 갈등 해결 과정이 백서로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시장이 폐쇄되기까지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됐고 폐업 당일 현장 사진과 뒷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백서는 영문판도 제작돼 세계 100여 개 언론사 외신 기자와 해외 동물 보호단체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해를 맞아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첫째 날 말러 교향곡 4번과 함께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또 17일 무대는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져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을 비롯해 푸치니 라보엠 중 주요 곡을 소프라노 서선영의 목소리로 전해줍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무렵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40에서 8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20에서 60mm의 비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건조주의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겠지만 추위 걱정은 덜하겠는데요.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5.5도로 예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